멘토 중앙대학교 의학부 임재원입니다. 오늘 준비한 영상은 이제 생명과학 공부에 관련된 영상인데요. 제가 아무래도 생명과학을 가장 오래 이제 학생들도 가르치고 공부도 했다 보니까 이 생명과학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 오늘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이 영상에 대한 내용뿐만 아니라 그 더 자세한 내용을 글로 제가 메디친 사이트에 써놨으니까 참고하셔가지고 같이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. 먼저 수능 생명과학 1이 어떤 시험인가 그 구조에 대해서 먼저 파악을 해야 되겠죠. 수능 생명과학 1은 20문항 총 50점 만점의 시험이고 2점짜리 10문항, 3점짜리 1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. 근데 이 배점이 사실 난도에 따라 배치되는 건 아니고요. 어려운 문제도 2점인 경우가 있고 쉬운 문제도 3점인 경우가 있습니다. 자,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소위 킬러라고 하는 문항 있죠. 그 킬러 문항은 보통 6문항 정도, 작년 수능 기준으로 6문항이 등장을 하고 그 총점은 약 16점입니다. 그러면 50점 중에 34점은 비킬러, 16점은 킬러라고 할 수 있겠죠. 그리고 작년 수능 기준으로 1등급 컷은 42점, 2등급 컷은 39점, 3등급 컷은 36점입니다. 이게 의미하는 게 뭘까요? 네, 비킬러가 아까 합쳐서 34점이라 그랬죠. 그럼 비킬러를 다 맞추고 깔끔하게 공부를 해서 다 맞추고 킬러를 하나씩 맞출 때마다 등급이 올라간다는 이야기입니다. 그러면 우리가 킬러 공부에 뭔가를 쏟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선은 이 비킬러에서 빠르게 단 한 문제도 안 틀리고 맞추는 연습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.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간 투자 대비 가장 많은 점수를 얻을 수 있는 비킬러에 먼저 이제 집중을 하셔가지고 얘를 완성하고 그 뒤에 킬러를 하나씩 극복해 나아가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. 네, 비킬러 개념 문제는 빠르고 정확하게 풀어내야 합니다. 그 다음에 킬러는 하나하나 이제 유형별로 정복을 해 나가는 것이 중요할 거고요. 그럼 이 비킬러는 어떻게 공부하고 킬러는 어떻게 공부하는가? 그래서 그 얘기를 좀 해볼 건데요. 개념 공부를 어떻게 해야 돼요? 이렇게 물어보는 친구들이 있는데 일단은 혼자 공부하는 것보다는 처음 생명과학을 접한다라고 한다면 기본 개념 강의를 반드시 듣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게 학원 수업이 됐든 학교 수업이 됐든 아니면 인강이 됐든 그래서 개념을 한 바퀴를 일단은 수업 들어보고 그 다음에 기출문제나 연계교재를 활용을 해서 문제 풀이하면서 아, 이런 개념이 이런 문제로 등장하는구나 맛보기 형식으로 문제를 풀어볼 수 있고요. 또 내가 어떤 개념이 좀 이해가 잘 안 됐구나 하는 약점을 확인할 수도 있겠죠. 그럼 이제 백지에 제가 개념을 정리한 예시를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건 실제로 이제 제가 공부할 때 썼던 노트인데요. 제가 흥분의 전도에서 이온의 이동이라던가 아니면 어떤 양 이쪽 개념이 좀 헷갈려서 그리고 혼동이 있어서 이 부분을 처음부터 이제 정리를 아예 한 거죠. 그러면서 일단 수특에 있는 그 내용을 모르겠으면 까만색으로 일단 쭉 적습니다. 그리고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 혹은 선생님이 강조하셨던 부분 문제에 자주 등장하는 내용을 다른 색깔로 좀 더 강조를 해서 자기만의 언어로 옮겨 적으면서 이거를 내 걸로 만들어가는 과정인 거죠.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백지 복습을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걸 다 적는 게 어렵다. 그러면은 수특이나 아니면은 교과서 등의 개념 교재를 활용하셔도 좋으니까요. 그거는 너무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. 네. 그 다음으로 이제 개념을 한 바퀴 돌았으니까 문제를 또 다시 풀어봐야 되는데 이때는 이때 풀었던 기출문제나 연계교재를 다시 풀어보는 걸 추천드립니다. 아직 낯선 문제보다는 이걸 다시 풀어보면서 그 의미를 좀 곱씹는 과정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. 여기서 보기 분석 등 꼼꼼하게 의도를 파악해라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건 이제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것도 실제 올해 수특 문항인데요. 이런 문항을 풀이하면서 예를 들어 나 그래프가 뭘 의미하는지 이런 것들을 의도를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. 지금 나 그래프는 어떤 신경에 자극을 줬더니 pH가 떨어졌죠. 근데 이 pH가 떨어진 게 무슨 의미인가를 의도를 파악을 해야 된다는 거죠. 즉 소화가 촉진되었다라고 해석을 하고 소화 촉진 이꼴 부교감 신경 자극이라는 걸 통해서 아, 지금 이 상황은 나에게 교감을 자극했는지 부교감을 자극했는지 그걸 물어보는 문항이구나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고요. 또 디귿 보기를 그러면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겠죠. 니은의 역치 이상의 자극을 주면 근데 니은은 뭐죠? 교감신경의 앞부분이죠. 교감신경의 앞부분이니까
교감신경에 자극을 주면 소화가 억제되는구나. 그래서 이런 부분을 물어보는구나. 이런 식으로 의도를 파악하는 게 중요하겠죠. 그러면 수특이나 기출문제를 기존에는 그냥 풀었다면 이번에는 풀고 나서 기억, 니은, 디귿 그리고 이 문제, 그래프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꼼꼼하게 분석하시면서 문제를 푸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나는 더 낯선 문제를 원한다. 낯선 문제에 내 개념을 좀 적용해 보고 싶다 하시면은 이제 그때 사설이나 엔제 등의 문항을 푸시면서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당연히 이런 문제들을 풀 때는 내가 오답이 발생하면 왜 틀렸는가, 그리고 어떤 부분에서 내가 잘못 생각했는가를 꼼꼼하게 점검하시는 오답 노트를 적는 것도 중요하겠죠. 그 다음으로 이제 킬러 공부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킬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하나가 조금 이제 정복하기 어려운 아이들인데, 그래서 문제풀이 강의를 통해서 내가 이 문제를 어떻게 푸는가에 대한 방법을 좀 학습을 미리 하셔야 돼요. 이 방법을 그 선생님의 방법 강의를 듣고 아 이거는 왜 이렇게 하는구나를 납득한 다음에, 그리고 쉬운 문제부터, 중요한 게 처음부터 어려운 문제를 하면은 이걸 풀 수가 없어요. 그러니까 쉬운 단계에서부터 하나 이제 적용해 보면서 내 걸로 만들어야 되는데, 그럼 쉬운 문제는 어떤 문제가 쉬운 문제냐? 제가 조금 이제 기준을 드리면은 수능 특강이나 수능 완성에 있는 2점 테스트 문항 있죠. 이거는 비교적 쉬운 문항이고, 또 문제가 더 필요하다라고 하면은 고등학교 2학년 이제 교육청 모의고사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. 거기 있는 문항들은 비교적 좀 쉬운 문항이고요. 그 다음에 수능 특강 3점 테스트 문항이나 아니면 교육청 모의고사로 갈수록 좀 더 어려워지고, 그 다음에 평가원이나 수능 문항으로 가면 점점 더 어려워지니까 그 순서를 지키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계단을 밟아 올라가는 형식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죠. 그리고 문제마다 해설지를 쓴다는 생각으로 풀이 순서를 딱 정립을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. 이제 문제풀이 강의를 통해서 방법을 배웠으니까 그 방법이 굉장히 복잡하잖아요. 그 복잡한 방법을 내가 한 단계 한 단계 그 선생님과 같은 방법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는지 그걸 점검하기 위해서 해설지처럼 이 순서를 적어보는 게 좋습니다. 제가 실제로 제 과외 학생한테 시키는 거를 예시로 가지고 왔는데요. 여기 보시면은 이 풀이 순서를 단계별로 1단계, 2단계, 3단계, 4단계 해가지고 한 단계씩 점검하는 게 있죠. 그리고 제가 여기다가 첨삭한 내용을 또 추가하면 학생이 여기다가 아, 이 부분은 이렇게 쓰는 게 더 좋겠구나 라고 하면서 제 방법하고 점점 맞춰 나가는 거죠. 그러니까 실제로 이런 식으로 계속 연습을 하시면서 단계를 점검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. 그래야 그 선생님의 방법을 그대로 내가 사용할 수 있게 연습이 되는 거죠. 네. 이런 식으로 순서를 또 정리할 수 있겠죠. 자, 그리고 이 단계까지 됐다면 이번에는 비슷한 풀이 방식을 가진 거를 좀 모아보는 것도 중요합니다. 아, 이 문제랑 저 문제가 문제에서 사용된 힌트가 똑같아. 이런 것들이 있겠죠. 특히 그런 게 이제 EBS와 기출문항 사이에서 관계를 찾아보시면 되게 많은 예시들을 찾아볼 수 있겠습니다. 그리고 이 역시 여기까지 진행이 됐으면은 아, 나는 좀 낯선 문제에 내 방법을 적용해 보고 싶어 하면은 사설이나 엔제를 활용하셔가지고 문제를 풀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네. 이렇게 공부하셔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34점을 먼저 확보하고 킬러를 하나씩 정복해 나가면서 등급을 이제 찾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네. 그리고 학생들이 가장 많은 질문을 하는 모의고사 활용에 대한 부분인데요. 모의고사는 절대 수능 성적이 아닙니다. 그래서 모의고사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냐면 잘 봐도 못 봐도 그냥 그날 나의 그 퍼포먼스를 분석하고 끝내는 용도로 사용하셔야지, 이게 내가 지금 잘 봤으니까 수능 때 잘 볼 거야, 혹은 못 봤으니까 나는 수능을 못 볼 거야, 이런 거는 정말 위험합니다. 그리고 시간은 30분 제한이지만 29분으로 재고 풀이하시는 게 좋습니다. 실제 수능 때는 OMR 마킹과 가채점표 쓰는 게 있기 때문에 29분으로 잡고 연습을 하시는 게 좋고, 과탐은 가장 피곤할 때, 그때 성적이 실제 성적과 가장 유사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. 왜냐? 과탐은 언제 보죠? 네, 제일 마지막 교시에 보기 때문에 수능 때 제일 마지막 교시라는 의미는 집중을 끝까지 유지하고 나서기 때문에 굉장히 피곤합니다. 그래서 제일 피곤할 때 과탐 모의고사를 보시면 그때 성적이 제일 유사하지 않을까요? 네, 그리고 사설은 되도록이면 아까 제가 단계에서 가장 마지막에 다 사설을 놨죠.
되도록이면 이 학습들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된 상태에서 진행하셔야지 나는 뭐 킬러부터 풀어볼 거야. 나는 사설부터 풀어볼 거야. 이거는 좀 위험할 수 있다.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. 지금까지 이제 생명과학 공부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고요. 더 자세한 내용이나 아니면 더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메디친 사이트에 이제 질문을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